자, 우리 지금 번동, 강북구 번동 지금 가고 있잖아. 저기 센트럴 아파트. 자, 찍고 있는 거야? 네네. 안녕하세요, 석영파파입니다. 지금 탱크맨님이랑 컨설팅 하나 하고 다음 컨설팅이 있는데, 그거 가기 전에 시간이 살짝 한 1시간 정도, 1시간 좀 못되게 남아서 요 근처에 강북구 번동에 가로주택을 하고 있는 곳, 거기 지금 잠깐 들릴 예정이에요. 저 앞에 보면은 센트로힐 아파트가 있고, 그 맞은편이 그 번동주공 단지들이 있는데, 지금 위치는 딱 그 정도입니다. 자, 센트로힐 아파트도 사실 저 앞에 소규모로 재건축이 된 아파트고, 지금 현재 저 센트로힐 아파트를 기준으로 뒤쪽으로 해서 번동 가로주택 1지구부터 5지구까지 나눠져 있죠. 지금 가장 사업이 잘 되는 곳이 2지구고, 시행사가 코오롱 하늘채인가? 네, 코오롱 하늘채 맞습니다. 코오롱 하늘채 시행사가 되어 있고, 짧게 한 15분 정도 프리토킹? 우리 둘, 그러니까 석영파파와 탱크맨이 평소에 어딜 가고 어떤 식의 대화를 나누는지 그냥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서, 그거로 주제라기보다는 그냥 가볍게 한번 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 업무용 차량을 타고 이동 중이고, 지금 맞구나, 여기가 번동 가로주택 지역이고, 참고로 제가 카페에 올렸지만 이 차량은 우리 회원님 중에서 한 분이 사주셨어요. 아주 편하게, 이로 재개발 지역 같은데 들어서기가 현수막 보니까 지금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중의 객체, 아주 이렇게 은밀히 써져. 잘 네. 진행되고 있는 번동 가로주택 1, 2, 3, 4, 5지구죠. 요 도로를 기준으로 왼쪽이 1, 2지구고 오른쪽이 3, 4, 5지구인데, 임장을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지구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 여기 보면 신축 빌라들이 점점 세워지고 있죠. 노후도가 살짝씩 문제가 생기고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요. 차를 여기다가 잠깐 대놓고, 그래서 근데 춥다, 비가 와서 그런지. 네, 살짝 비가 왔는데 이제 막 그쳐가지고요. 비 이제 그치면 다시 추워지겠지. 네. 겨울이 오는구나. 여기 같은 경우 저희가 처음 발견한 게 작년이에요. 작년 가을 정도 이 번동주공 임장하러 왔다가 둘러보는 길에 조합 사무실도 아니고 아무튼 그런 데서 무슨 주민들 설명회 한다고 하는 거 보고 올라가서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제재를 받았죠. 들어오지 말라, 잡상인 출입 금지 해가지고 되게 민감해 하더라고요, 반응이. 그래서 왜 이렇게 민감해 할까? 보통은 이렇게 홍보를 대대적으로 많이 하고 외부 투자자들을 끌어들여서 시세를 끌어올리려고 할 텐데 왜 이렇게 민감해 하지? 왜 이렇게 철통부안이지? 생각을 했는데, 역시 조용히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들이 원하는 건 외부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주민들끼리 알아서 잘 빠르게 진행하는 걸 원하는 거고, 한촌로에 위치한 곳이고 평지죠. 평지에다가, 근데 단점은 주변에 역세권이 없어요. 여기 없어요. 수유역도 멀고 창동역도 멀고 다 멀죠. 오로지 버스를 이용해서만 가야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가로주택 구역치고 크지도 않고 그렇다고 작지도 않은 그런 곳이죠. 자, 여기가 지금 보시면은 단독이나 다가구도 꽤 많은 구역 중 하나긴 하지만, 그래 주민들 자체가 그 외부 투자자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여기를 최근에 매물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매물 딱 한 개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그마저도 현재는 지금 없는 상태고요. 아무튼 매물이 굉장히 좀 희소한 편입니다. 저라면 이제 초트가 싸다고 해서 번동 148이나 258번지 이런데 가시는 분이 있는데, 저라면 차라리 지금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속도도 잘 나고 있는 이 번동 1, 2, 3, 4, 5지구, 특히 2지구, 이거 지금
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났나? 아무튼 서울시 클린업 시스템 들어가 보면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라면 여기에를 염두하지 않을까. 예. 그리고 여기 임정해 보시면은 다가구보다는 단독이 확실히 많아요. 확실히 많고 저 위에 본동 산동네처럼 다세대가 이렇게 많아서 조합원 수가 많고 뭐 그런 데가 아니라 여기 같은 경우는 한정되어 있어요. 옛날에 다가구도 여기 보면은 어쨌든 주인 한 명밖에 없고 보통은 단독이 많아요. 그리고 왼쪽 지금 보시는 길에서 기준으로 왼쪽 1, 2지구 쪽이 확실히 또 낮은 건물들이 많고 노후도도 아주 좋고. 그래서 만약에 여기 투자한다면은 저 대로변 센트럴힐 있는 그쪽보다는 요 안쪽 저기 천 쪽으로 있는 저 개천 이름이 뭐지? 아무튼 한천로인데 아무튼 저 천 쪽으로 있는 우이천인가 보다. 우이천 라인이죠. 우이천 라인. 우이천 네. 라인 쪽으로 있는 곳들을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5억이면은 들어갈 수 있었어요. 지금도 5억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더 올랐겠죠. 올랐고 그래도 괜찮아요. 빠르니까 빨라서 수익이 날 것 같고요. 여기도 그 신축 아파트 희소성이 워낙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축 아파트가 더구나 코오롱 하늘채잖아요. 코오롱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수요가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은 되고요. 네. 탱크맨님 네. 본인이라면 여기 사나요? 투자요? 투자 가는 건가? 일단 본인에게 5억이 주어졌으면 여기 투자하나? 글쎄요. 일단 난 안 해. 저도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왜 그러냐면은 네, 이게 그 5억으로 할 수 있는 갭 투자차가 더 많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 5억 생으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주민들이 외부 투자자들이 끼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가 그 신축 빌라들이 간간히 들어오긴 하지만 원칙적으로 초역세권 입지는 아니거든요. 초역세권 입지는 아니어서, 그래서 이 초역세권을 선호하는 그런 20대 30대 직장이나 아니면 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이쪽에 살아야 되잖아요. 살아야 되는데 너무 역세권이랑 멀어서 좀 상대적으로 좀 불리한 입지이긴 합니다. 그게 네. 확실하지. 여기 사업 초반에 어쨌든 빠르게 되는 지역이어서 먹고 나올 건 많을 텐데, 많다? 아무튼 먹고 나올 게 있을 텐데 결국은 입주하고 나서는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뭐 평지에다가 좋죠. 좋은데 빠른 사업이지. 근데 결국은 실거주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그런 곳이어서 결국은 상승의 한계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 맞은편에 번동 주공 아파트 시리즈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단지 4단지를 제외한 2, 3, 5단지가 임대 아파트고, 어쨌든 걔네들의 시세를 따라갈 텐데 번동 주공이 그렇게 시세가 잘 받쳐주는 아파트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이 근처에 뭐 신설 역세권인 뭐 동북선이 뚫리는 것도 아니고, 동북선 타려면 또 버스 타고 나가서 환승해야 되고 뭐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사업이 빠른 곳이어서 뭐 관처 나기 전까지만 갖고 있는다, 뭐 그 정도 메리트. 근데 문제는 이제 비싸졌다는 거지. 그 네. 5억이면은 갭 투자할 5억이면은 굳이 여기 투자를 안 해도 된다 이거지. 근데 일단 요즘은 신축 아파트를 구하기가 좀 많이 어려워진 상황이니까. 많이 어려워요. 네. 진짜 어려워.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다, 그런 분들도 사실 있을 테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기본적으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저희가 좀 분석했을 때, 그러니까는 딱 그 신축 아파트를 받기까지 그때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데랑,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 이후에 신축 아파트가 된 이후에도 입지와, 그리고 요즘 가로주택 정비사업지 아파트도 사업성, 그러니까는 그 일군 건설사들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어디지? 그 요번에 청약
엄청 500몇 대일 되고 고덕 어디지? 뭐지? 고덕 아르테스 미소지음 아, 뭐 미소지음. 그거는 뭐 신성. 네 신성건설이 그렇게 네 일군건설사는 아니지만 뭐 성분인데. 간혹 네 어쨌든 간혹 뭐 상품성도 괜찮고. 네 제가 볼 때 점점 더 가로주택 아파트들이 상품성이 더 좋아지고 진화가 되는 것 같고, 좀 전에도 우리가 도봉구 창동에 어떤 연립주택, 그러니까 고급 빌라예요. 고급 빌라인데 거기 사시는 분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거기도 초안산 때문에 비오톱 1등급이 있고 그 자체가 또 2종 7층 미만의 땅이어서 사실은 그걸 극복해야지만 사업성이 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저희가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다른 자치구에서 그걸 극복한 사례를 설명을 드린 거죠. 강북구 1심 연립 같은 경우 강북구청에 문의했을 때 서울시에는 그런 사례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제가 볼 때 강북구가 일을 참 잘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찾아냈거든요. 그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11월 패키지반에서 공개를 하고 그 이후에 차차 칼럼을 통해서 소개를 할 건데, 어쨌든 그런 사례가 있다는 게 중요한 거고, 거기도 2종 7층이지만 용적률이 올라간 건 아니지만 층을 이제 완화를 해준 거죠. 결국 12층인가? 13층인가? 12층으로까지 12층까지. 네. 그러니까 7층을 12층까지 짓게 해준 거죠. 근데 용적률은 똑같이 200 미만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하고. 손이 좀 계속 흔들리네. 손 아파? 아 괜찮습니다. 아 그리고 그 1심 연립에 대해서 그 처음 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게 대체 어떤 연립주택이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연립주택 책도 소개가 된 책이에요. 그 연립주택인데 이게 네, 용적률은 굉장히 낮고 그 대신에 대지 지분이 굉장히 좋았고 원래 그 소유주도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만약에 가로주택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사업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여타 전문가들도 좀 많이 염두를 해둔 곳이거든요. 근데 최초로 저희가 그 사실 블로그든 카페든 소개를 먼저 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게 진짜 거기를 우연히 지나가다가 봤어요. 미아 3구역 그 재개발 구역을 좀 임장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연립주택이었거든요. 그거 같은 네. 경우 좀 설명이 필요한 게, 저희가 미아 3구역 자이 아파트가 들어설 곳 임장을 하다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그 건너편 롯데마트를 들어갔어요. 화장실 이용하고 이 위에 산동네는 어떻게 할까 하다 걸어가다가 거기를 발견했어요. 우리가 최초일 거예요. 거기를 세상에 소개시킨 게. 그래서 사업성 분석을 해봤는데 7층만 좀 뭔가 한계가 극복되면은 좋겠다. 근데 그 자체로도 대지 지분 깡패인 빌라예요. 연립이죠. 근데 지금 거기가 완화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북구 내에서도 3억 연립이라고 동부 센트레벨이 시행사로 붙은 그 주택도 결국은 7층을 완화해서 9층까지는 성공을 했거든요. 근데 강북구청에 문의해보니까 그 9층도 뭐 거기 지대가 푹 꺼져가지고 2개 층을 더 해준 거일 뿐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사례를 다른 곳에서 찾았기 때문에 강북구청을 믿을 수가 없어요.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번동 가로주택 지역을 왔고, 네. 그리고 한번 시간 되시면은, 여기 교통 접근성이 별로 안 좋긴 하는데 시간 되시면 한번 와보세요. 우이천 따라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기 쌍문역 정도에서, 쌍문역과 수유역 사이에 있는 우이천, 우이 1교인가? 거기를 따라서 그냥 쭉 내려오시면 되거든요. 와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고, 그리고 건너서 번동주공 4단지, 가능하면 번동주공 1단지까지 임장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유튜브 촬영을 했어요. 조만간 편집해서 올릴 건데, 매주 월요일 날은 그런 식으로 해서 칼럼을 올릴 거고, 나머지 요일은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틈틈이 무슨 번개 만담처럼 해가지고, 과연 석영파파 탱크는 어딜 가느냐 평소에, 그리고 평소에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그런 걸 좀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설명이라기보다는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프리토킹 시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얘네들은 도대체 어딜 돌아다니는지, 밤에 맨날 어딜 가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하시죠? 예, 웬만하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는 아시죠? 말씀드릴 바래.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네이버 카페 서집달 검색하시면은 카페에 이렇게 가입하실 수 있고요. 레벨이 되시는 게 사실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데 약간 한 글 두세 개 정도만 올리면은 금방 레벨이 되시거든요. 레벨 2? 네, 금방 되시니까 그러면은 레벨 2가 되면은 칼럼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칼럼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에휴, 이상입니다. 컨설팅 하러 또 가야지. 그러면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